리하, 안녕하세요. 리자난과 김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제 렌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단초점도 있고 다초점도 있고 뭐가 좋아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절대적으로 내 눈에 좋고 나쁜 건 없죠. 왜냐면은 한 사람마다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초점이 맞는 사람도 있고 단초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연서촉점 렌즈라고 해가지고 하는 EDOF라고 하는 렌즈도 있는데 그런 렌즈들이 맞는 사람들도 있고 비용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거를 다 고려를 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뭐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제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눈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좀 더 나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망막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본인은 이걸 원하는데 나 이게 되느냐. 망막에 질환이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백내장 수술할 때 어떤 제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다르고 제가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망막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의 상태예요. 이 황반이라는 부분에 어떤 병이 있더라도 아주 마일드한 경우는 상관없겠지만은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병이 있다. 뭐 예를 들어 황반 변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황반 원공이 있다거나 뭐 망막 점막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경우에 이 황반 상태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백내장 수술할 때. 그래서 저희가 그 황반 상태를 보고 환자분은 이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망막박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일단은 망막박리도 역시 마찬가지긴 해요. 망막박리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황반부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환자분이 어떤 렌즈를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다초점 렌즈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황반부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에 사실 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초점이라는 렌즈 자체의 특징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빛을 다초점 렌즈에서 여러 개로 분산을 시켜서 근거리, 중앙거리, 원거리로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게 하는 렌즈인데, 이 황반부라고 하는 부분이 중심 시력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빛 자체를 나눠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황반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다초점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단초점을 하신 것보다. 그래서 단지 황반부의 이상도 어느 정도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황반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다초점에도 잘 보이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술하기 전에 검사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거저거 뭐 황반부 기능도 평가를 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다초점을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박리 수술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황반부 상태 정상에 가까우신 분들은 다초점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요. 황반부 상태가 많이 위축이 돼 있거나 망막박리 후유증으로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권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 자체보다는 그 질환으로 인해서 내 황반부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나빠져 있느냐가 수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저한테 실제로 수술을 받으신 분 사진인데요. 보시면 되게 뿌옇잖아요. 이분이 황반부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분이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괜찮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수술 후에 앉아 사진인데 좀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면 황반부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수술 전에, 물론 황반부가 완전 정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수술 전에 이 정도 황반부라고 하면은 수술 후에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제가 했던 거죠. 이분은 수술하고 시력이 한 0.9, 1.0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세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시는 상태거든요. 본인이 망막에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근데 피들도 터져 있고, 근데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당뇨 합병증이 있으시던 분이라서 황반부 자체가 그렇게까지 아주 막 엑설런트하게 좋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시력에 나오는데 문제없는 정도의 황반부였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했고, 이분은 되게 해피하게 지내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다른 분의 사진인데, 이게 안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노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드루센이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황반 변성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황반부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초점을 본인이 원하셨었는데 제가 다초점을 권하진 않았고요. 단지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 아까 보셨던 사진이랑 다르게 엄청 깨끗해 보이죠. 이게 백내장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시신경 쪽이 잘 사진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환자분이 보는 시야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이분은 단초점으로 수술을 했어요. 본인이 다초점을 원하긴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시력도 웬만큼 잘 나오세요. 이분을 만약에 다초점 수술을 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멱살이 잡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술 전에 저희가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냐, 병원이 돈 벌려고 검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그 검사들은 다 실제 쓸데없이 하는 검사가 아니고요. 이 환자들이 수술 후에, 수술 전에 주의할 사항, 그 다음 수술을 하면서 안전도,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의 시력이 얼만큼 정상적으로 나올 것인가를 다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망막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백내장 수술하실 때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좀 뽑아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망막을 담당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그냥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리하.